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조금 한숨 돌리고 계세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에다가 또 문재인의 나라에서 사니까 너무 피곤하고 화날 때가 참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사는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데 뭐가 참 중요한가? 이런 질문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해보면 아주 좋다.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어떤 일을 권유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 이름은요, 로저 폴 드루아라고 그럽니다. 이 로저 폴 드루아라는 사람은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르몽드의 아주 자유 기고가이기도 하고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이 삶을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상에서도. 그래서일까요? 이 사람이 아주 대중적인 그런 철학, 또 삶에서 우리 생활 철학을 많이 보급하고 또 문제를 이렇게 띄우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제 폴 드루아의 삶의 철학. 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인생이 좋아요. 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이름을 불러본다. 근데 이 이름을요, 이 로제 폴 드루아는요, 한 10분 동안 불러보라는 거예요. 전역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뭐 그렇다고 숨찰 정도는 아니고 한 10분 동안 계속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전역 이렇게 자꾸 부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즉 나와 나가 굉장히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좋은 게 뭐냐, 이 전역 이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불러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 폴 드루아는요, 나의 이름을 불러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이미지인지 이게 촤촤촤 다가온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한번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10분 동안 불러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는요, 싫어하는 것을 먹어봐라.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한식파 이래가지고,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 중에요, 막 그냥 60km 70km 달려가지고 그 한식당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먹었던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로제 폴 드루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문명에서 발전된 건 뭐냐, 우리가 문명적으로 발전한 건 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게 문명의 발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요, 우리가 보면은 서양 음식, 난 죽어도 못 먹어, 뭐 햄버거 먹고 못 살아 이러지만은 이미 우리 주변에 맥도날드, 버거킹 있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음식을 극복하는 게 그 문명의 말하자면 발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제 폴 드루아는 건요,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봐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좋은 점이 뭔가? 사람이 세련돼진다. 인간적으로 세련돼지고 벽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음식 죽어도 못 먹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못 먹던 음식 아주 용감하게 도전해 보세요. 자, 세 번째는요, 지금부터 죽었다고 가끔 생각해 봐라. 재밌는 얘기죠. 이 로저 폴 드루아는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관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관짝 속에도 있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관 속 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육신이 불태워진다든가, 그러면 내 뼈를 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뿌려줄까? 아니면은 수목장을 하나? 뭐 이런 상상을 한 10분 정도 해보라는 겁니다. 10분 철학이죠. 그러면 그 효과가 뭔가? 이 드루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안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요, 불안, 초조, 그 다음에 공포, 뭐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 이런 걸로 굉장히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나 지금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무서운 게 없는 거고, 그리고 아주 불안한 뭐 이런 마음, 초조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 내가 지금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지금부터 죽었다고 생각해 본다. 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휴일에 일해 본다. 저는 이 휴일에 일 많이 해봤거든요. KBS 다닐 때. 왜냐면 일요일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일요일 날요, 남들이 다 놀고 막 이러는데 혼자서 일단 일을 해보면 화가 나요. 들어와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허허벌판이었어요. 무슨 공원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 아버지가 또 애들 데리고 왔고 막 자전거 태우고 막 이런 게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저 아저씨도 노는 게 아니구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제폴 들어와라는 뭐라고 했느냐, 휴일에 일해 보면은 내가 굉장히 사회적인 하나의 틀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휴일에 일을 해보면은 다른 사람이 노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도 않겠거니와, 과연 나 혼자 이렇게 일한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들도 진짜 쉬는 것도 아닐 거야, 이런 인식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는 사회를 굉장히 다면적으로 본다. 즉 사회에 드러난 면, 사회의 이 심층부, 이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휴일에 혼자 출근해가지고 일해 보시면은 똑같은 거 느끼셨을 거예요. 옆에서 막 이렇게 이 자판 치는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그다음에 뭐 화장실에 갈 때 부시럭거리는 소리도 안 들고, 정말 그 자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회사에 한 사람으로서 나와 있고, 또 여기에 사람들이 다 차 있을 때 또 조직이라는 건 돌아가고, 이런 것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진짜 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굉장히 다면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게 그 휴일에 일해보는 효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봐라. 아주 좋다는 거예요. 자, 그 효과는 뭘까? 투명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혹은 이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세우고 혹은 차 뒷좌석에 타면은 밖을 이렇게 쳐다보죠. 그럼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 그때는 뭐가 있느냐? 이 두루아라는 학자는 한마디로 사람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다.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이 생각, 이런 거를 의외로 아주 예리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사람들을 투명 인간의 특권으로 관찰해 보면은 아주 모르던 거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까지 세워봐라. 천을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천까지 세워보면은요, 그 효과가 뭔가, 들어와는 천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숫자 감각과 더불어서 우리가 숫자로서 되는 뭐 1,000원의 가치, 내지는 인구 뭐 1,000만의 그 느낌이라든가, 즉 숫자에 대한 느낌, 이걸 아주 정확하게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로 넘어갈까요? 피곤해도 참아본다.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불안은 우리 인간이 피곤해도 그거를 인내하고 참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든지 감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피곤할 때 여러분이 그거를 극복하면서 꾸준히 일을 하고, 또 피곤한 티를 안 내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캐파가 굉장히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오히려 내색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강철 인간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변의 평가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과식해본다. 과식을 해보면 어떤 효과를 이룰 수 있을까? 일단 들어와는 과식하면은 배가 이렇게 좀 뚱뚱해지죠. 배도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의식도 몽롱해지고 뭐 이렇게 되죠. 배고플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배고플 때는 눈이 막 형형해지는데, 근데 이런 무의식, 무기력, 또 몽롱함, 이러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배가 고플 때하고 배가 부를 때 굉장히 감성적이 되고 늘어지고 막 몽롱해지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배가 부르면은 이렇게 느긋해지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배고픔, 또 인간이 배고플 때 그 어떤 성마름 이런 걸 통해서 과식을 해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9번째. 누구에게나 미소를 지어본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씩 웃어보라는 거예요. 뭐 서양 사람들이 잘 그러죠. 방글방글 웃고 굿모닝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미소를 짓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 폴 로제드로와는 아주 서양 사람으로서 그 답을 줍니다.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공범 관계가 된다. 누구에게나 미소를 지면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도요. 즉 악수를 왜 합니까? 내가 칼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미소를 짓는 건 뭐냐? 너랑 나랑 한 팀이야. 이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미소를 지으면은 모든 사람과 한 팀이 된다는 거. 공범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10번째. 녹음한 내 목소리를 들어봐라. 요즘은요, 자기 목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휴대폰에 이 통화 녹음을 누르시면요, 여러분이 통화된 거를 다 휴대폰에 이렇게 녹취가 됩니다. 저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그걸 다 지울 때 들어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제 목소리하고요, 실제로 전화이 녹음된 목소리하고 굉장히 달라요. 이게 진짜 내 목소리인가? 근데 실제로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인 거죠. 이거는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의면이 있구나. 그 다음에 내 목소리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또 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 로제드로와는요, 삶의 철학이라는 데서 이렇게 한 10가지쯤 제시를 했어요. 근데 원래 이 책은요, 101가지. 삶의 철학 101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10가지를 추려봤는데 여러분이 더 듣고 싶으시다 하면은요, 101가지 중에서 좀 그럴듯한 거 다시 추려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0가지 녹음한 내 목소리를 들어본다. 내 이름을 불러본다. 그러면 꽃이 되겠죠? 꽃도 꽃이라고 부를 때 말하자면 달라지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내일 11시에 영대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